저는 워홀로 캐나다에 처음 와서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한 후 컬리지를 졸업하고 현지 로펌에서 시니어 리걸 어시스턴트로 근무를 하면서 이민 이미그레이션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카이입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를 보여주는 캐나다 이민국입니다. 취업 또는 유학을 한 후에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조리 손을 보고 있는데요. 10월 4일에 드디어 PGWP까지 손대는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와 진짜 금요일에 이렇게까지 폭탄을 던지는 건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최선인 것을요. 오늘은 유학 후 이민의 꽃이었던 PGWP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눌러두시면 현실적이고 솔직한 캐나다 이민 정보를 계속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캐나다 이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PGWP가 뭔지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캐나다 내의 공립 그리고 일부 사립학교에서 서티피케이트, 컬리지, 학사, 석사, 박사 등 고등학교 이상의 학업을 마치게 되면 서티피케이트 과정은 공부를 한 기간만큼 2년 이상의 디플로마 이상부터는 최대 3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오픈 워크 퍼밋을 포스트 그레이주에이션 워크 퍼밋, 줄여서 PGWP라고 부릅니다. 이 퍼밋의 최대 장점은 고용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오픈 워크 퍼밋으로 졸업생이 구직을 하고 경력을 쌓아서 영주권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게 3년이라는 꽤 충분한 시간을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캐나다 내에서 돈도 쓰고 학교도 졸업해서 영어도 어느 정도 되며 필요한 교육을 받았을 이런 사람들에게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워크퍼밋입니다. 이렇게 체류 기간을 길게 확보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캐나다 이민 방법이 바로 유학 후 이민이죠. 이 워크퍼밋은 학교를 성실히 다니고 졸업만 제대로 했다면 더 필요한 조건이 없이 신청을 바로 해서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워홀만큼 쉬운 워크퍼밋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발표에서 이제는 영어 점수가 필수라는 정책이 발표가 되었죠. 대부분의 학생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수준의 점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청할 때 한 가지 더 필요 조건이 생기는 건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긴 합니다. 이 정책이 바로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추가로 부족직업군과 관련된 공부를 한 졸업생들에게 최대 3년의 워크퍼밋을 준다고 발표를 같이 했었죠. 이러면 뭐 전공을 아예 이민국에서 정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설마 다른 과정을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아예 이 PGWP를 안 줄까? 그들도 돈을 썼는데? 3년까지는 아니어도 1년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부족직업 관련 전공이 아닌 컬리지 졸업생들에게는 PGWP를 발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떤 정책이 적용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컬리지든 석박사든 11월 1일부터는 영어 점수를 제출해야 됩니다. 컬리지는 CLB 기준 5점 이상,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은 CLB 기준 7점 이상의 영어 점수 제출이 필요하니 10월 말까지 접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어 점수를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시고요. 10월 말 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영어 점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중요한 정책 변경이 11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는 학생들 중 학사, 석사, 박사를 제외한 대학 프로그램 또는 컬리지 프로그램을 가려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부족직업군에 관련된 전공으로만 공부를 해야 졸업 이후 PGWP가 발급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컬리지 가시려면 부족직업군 전공만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부족직업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업, 헬스케어, 스템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트레이드 직종들, 그리고 운송에 관련된 직종입니다. 이건 그냥 딱 봐도 이과 분야이고요. 언제나 부족한 직업군이었어요.
어떤 분야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이 부족직업군에 속하는지 먼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리스트를 보면서 이건 조금 해볼만 하겠다 싶은 전공들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과 전공만 선택할 수 있게 변경이 되면서 문과생으로서 이건 좀 잔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낫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유학 후 이민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학교를 다니면서 부족한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기도 했었고 졸업 이후에 캐나다 사회의 한 구탱이에 자리를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취업 후 이민의 방법은 보통은 서비스직이라 시간이 지나서 영주권을 받았을 때 제 스스로가 좀 발전되어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 심적으로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유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저는 전공을 선택하려고 할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졸업 이후에 취업이 될까? 취업이 되면 먹고 살만하게 돈을 버나? 이런 고민도 했었어야 됐고 이 전공을 내가 무사히 끝마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컬리지 과정을 정말 많이 뒤져봤던 기억이 있어요. 유학하는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 전공이 영주권에 유리한 전공인가요? 이 질문이거든요. 그때마다 제 대답이 이런 기술직 외에 다른 전공이라면 특별히 유리하다 아니면 덜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 기술직은 유리한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전공들은 정말 하기 나름이란 말이죠. 어떤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했는데 이민국에서 이렇게 전공을 정해준다? 처음에는 캐나다 이민국이 선을 정말 세게 넘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부족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취업에 유리한 직종이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직업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영주권을 받고도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소리고 내가 직업이 있고 생활이 유지될 만큼 월급을 받고 이게 나의 기술이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연차가 쌓이면서 더 대우받게 되는 직종을 강제적으로라도 선택할 수 있게 되겠다. 오히려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최근에 뭔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기술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포크레인, 트랙터 운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GWP가 발급이 되면서 이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2년짜리 과정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농업적으로는 첫 번째로 농업 경영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실제로 동식물을 키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 회계나 마케팅 전략을 통한 비즈니스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이 농업이라는 분야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깊게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농업 분야에서 회계나 판매, 마케팅, 농장 관리자 쪽으로 취업을 도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 중장비 쪽 과정도 저는 꽤 흥미로웠어요. 농업 중장비를 다루는 과정은 이 프로그램을 졸업하면 자격증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거든요. 이런 자격증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직업으로 삼아서 계속 이어나가기에도 너무나 명백한 기술직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원예 기술자, 그러니까 식물, 조경, 토양 이런 원예 시스템의 생산 및 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이런 과정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농업 관련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나 아니면 중장비를 다루고 있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부족 직업군으로 꼽히는 헬스케어 쪽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필드로는 진입 장벽이 높은 건 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헬스케어 쪽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LPN이라고 하는 과정을 고려해 보시거나 이미 한국에서 간호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면허 있으신 분들만 입학이 가능한 과정을 들으시고 PGWP를 받는 것도 저는 이미 간호사이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같이 의사, 간호사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파머시 테크니션 아니면 물리치료사 어시스턴트 이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전문 로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물리치료 클리닉들이랑 정말 일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만큼 항상 바쁜 것이 이런 클리닉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하기만 하면 취업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시스턴트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물리치료사까지 가면 너무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헬스케어에서 덴탈 쪽에 좀 해볼 만한 게 또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이쪽도 분야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해볼 만한 치위생사나 치위생사 보조 이런 게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스템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는 일단 너무 할 게 많아서 제가 과정을 좀 일일이 뽑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IT 분야, 엔지니어 이런 직종들이 있고, 이런 전공들로 관심 있는 분들은 캐나다 지역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전공들이라 영주권을 위해서 지역만 잘 선정하셔서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드와 운송 쪽으로는 목수, 용접, 중장비 테크니션, HVAC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나무 관련한 전공에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제 배우자가 또 이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우드워킹 쪽으로 과정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비 기술 프로그램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좀 많이 했었던 항공장비는 저는 추천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트레이드나 운송 쪽 직군은 취업도 가능하고 나중에 내 사업도 해볼 수 있는 직종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족직업군 관련된 전공에 관심이 있으시고 더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적성에 맞는 과정을 찾아서 유학으로 시작해서 영주권을 받는 루트까지 가장 유리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직군이 정해지고 그 분야에서만 학교를 다니게 되면 모두 다 같은 전공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모두가 부족직업군으로 학교를 가야 하는 거니까 졸업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더 이상 부족직군이 아니게 되어서 이민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마다 국제학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있고 이제는 학생비자 개수가 주별로 인원이 할당되어 있는 데다가 지금 발표된 직군은 항상 부족하다고 해왔던 직업군이기 때문에 졸업할 때 직종이 변경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전공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대놓고 우리는 이게 부족해 라고 말해주는 것이 유학하려던 분들에게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는 지역만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취업 후 이민의 꽃이었던 LMI를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정책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부족직업군의 전공을 찾아서 유학을 하면서 정책이 안정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족직업군이 아닌 전공으로 학생비자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10월 전까지 접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은 말씀드린 전공으로 한번 진로를 변경하셔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은 요즘 특별히 어려워진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나 어려웠던 것이 이민이 아니었나 해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버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민 여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컨설턴트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또 한번 다시 해봅니다.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도 조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